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진화 심리학에 의하면 아름다움이 생존이나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인류는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하고 화장을 하고 성형수술을 하면서 더 예뻐지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외모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외모를 가꾸는 노력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오늘도 청년 버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불법 뉴턴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엽고 깜찍하고 매력적인 남자 불법 뉴턴 MC 장재영입니다. 왜 그러세요 다들? 왜 다들 저한테 시작 전에 이쁘게 하라며? 재능이야, 재능.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이어트가 전 세계인의 과제가 된 지 오랜데요. 우리 버버님들도 다이어트 해본 적 있으시잖아요. 우리 사은버버님, 네. 놀랐습니다. 우리가 불법부터 시작할 때 그때만 해도 거의 100kg 정도 나가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살이 쫙 빠지셨어요. 그때 이제 출가제일 특집 찍은 걸로 이제 첫 방송이 나갔었는데 그때 그렇죠. 이제 102kg였고 이제 오늘 아침 몸무게가 81, 82 정도 되었습니다. 20kg를 감량하셨네요. 20kg를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와, 대박이십니다. 자, 그럼 재호 버버님은 저는 다이어트 하세요? 예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한번 대성을 해가지고 그 경험이 이제 독이 돼서 내가 마음먹으면 언젠간 하겠지. 나랑 똑같아. 저도 살이 빨리 빠지는 스타일이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지금은 실패하고 있잖아, 우리. 그쵸? 좋습니다. 열심히 숨쉬게 하고 있습니다. 예. 민서 버부님 하세요, 다이어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항상 50kg 후반에서 60kg 초반대를 유지를 했는데 네네. 이게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술을 거의 일주일 매일매일 마시니까 네. 반년 만에 10kg가 찐 거예요. 10kg요? 네, 그래서 그때 인생 첫 다이어트를 해봤습니다. 무슨 다이어트 하셨어요, 그때? 저는 그냥 다이어트 하던 것처럼 다른 사람 그냥 하던 것처럼 식단 조절하고 식단 운동하고? 조절하고 무산소, 유산소 운동 같이 세 개를 병행해서 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아, 힘들죠. 다이어트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진 버부님은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저는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나름의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다이어트. 저는 다이어트를 이제 포기하려고요. 아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는 게 간헐적 단식 이런 거. 예, 일부러 안 먹는 거, 늦게 먹는 거. 어쨌든 뭐 실패를 했으니까요. 자, 원푸드 다이어트에서부터 디톡스, 저탄고지, 그리고 또 나오네요. 간헐적 단식 등등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에 도전을 했습니까, 민서 버부님? 네, 저는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상승 다이어트라고. 상승? 상승 다이어트라고. 그게 뭐예요? 이게 다이어트의 종류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래요. 네. 그러니까 지방은 줄이고 그 줄인 지방 자리에 근육량은 늘리고 그다음에 식단 조절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아침마다 러닝머신 엄청 뛰면서 네네네. 했고 저녁에는 또 근육량을 높이고 싶어서 무산소 운동을 엄청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거 근육량을 늘리려면 어쨌든 단백질 섭취도 충분히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닭가슴살 먹고 막 샐러드 먹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술만 먹다가 그런 거 먹으려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달 안 하고 포기했습니다.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닭가슴살 드신 분들이 이제 입에서 닭똥 냄새가 난다고. 맞아요. 정말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퍽퍽해, 너무 그게 퍽퍽해. 너무 힘드신가 봐요. 좋습니다. 유진 버부님은 어떻게? 저는 이제 민서부랑 약간 비슷한데 네. 저도 헬스를 끊어서 이제 무산소 운동하고 그다음 유산소 하고 그러고 헬스장 바로 건너편에 샐러드 가게가 있어서 샐러드. 거의 저녁으로 샐러드를 먹고 샐러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출퇴근할 때 역에서 스튜디오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따릉이를. 그래서 매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항상 그렇게라도 약간 교통비도 절감되고 네. 지구도 조금 지키면서 네. 운동도 조금 되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요새 계단을 일부러 좀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계단에 써 있잖아요. 당신은 지금 몇 칼로리가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있는 얘기겠지만 좋습니다. 사은버부님은 어떻게 다이어트? 사실 다이어트 방법 구글에 쳐보면 네. 한 24,000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 뭐가 효과적인지.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싸워요. 좀 이렇게 합의를 보면 좋은데 이러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그걸 가려낼 재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일 무식하게 들어오는 건 적고 나가는 건 많게. 그래서 먹는 양을 확실히 줄여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특히 줄이고 그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소모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했더니 네. 그래도 뭐 몸짱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거기까지는 이 정상 체중까지는 빠지더라고요. 오, 그래서 20kg를 빼신 거죠. 네네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재우 법원님은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잠깐 이제 사정이 있어서 고시원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그때 2개월 만에 20kg 뺐습니다. 저도 그때. 2개월 만에. 그때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집안에 뭐 컴퓨터 있던 것들 고시원 생활할 때 다 버려버리고 예. 그러고 진짜 말 그대로 이게 뭔가 생각이 난다 하면 무조건 줄넘기 계속하고 줄넘기. 예, 대신에 저는 삼시세끼 다 먹었습니다. 아무거나 다. 나트륨 듬뿍, 탄수화물 듬뿍. 그런데도 살이 빠진 네, 거예요? 빠졌어요. 와, 운동을 네, 많이 넣겠네요. 줄넘기만 미친 듯이 했어요. 좋습니다. 그랬더니 쭉쭉 빠지고 저녁 때 배가 진짜 고프면은 저는 먹었어요. 오이로. 오이하고 고추장만 먹었습니다. 쭉쭉 빠지더라고요. 쭉쭉 빠져. 네. 왜 지금은 쭉쭉 안 빠질지. 숨쉬기를 자, 이렇듯 세상에 쉬운 다이어트는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데요. 때로는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요요 현상을 겪거나, 이렇게 요요 현상을 겪거나, 탈모나, 탈모 없어요. 거식증 같은 부작용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이어트를 멈추지 않는 건 바로 예뻐 보이고 싶은 욕망 때문일 텐데요. 자, 오늘의 블랙박스 주제는요, 외모와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는 현대인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만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인류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 탓인데요. 사실 다이어트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자, 부처님께서도 다이어트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설명책 우리 민서법우님께서 정확한 설명, 뭡니까? 네, 실제로 부처님께서 제타와나 정사에 계실 때 네. 꼬살라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빠세나디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실제로 부처님 덕분에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왕이 실제로 한 끼에 양동이 분량, 엄청 큰 양동이 분량만큼의 음식을 먹는 대식가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침에 그만큼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고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러 갔는데 네. 한쪽에서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법문을 안 듣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호되게 말씀을 하셨죠. 뒹굴면서 자는 집돼지처럼 게으르고 많이 먹고 졸기만 한다면 그런 우둔한 자는 반복해서 모태에 든다. 라고 따끔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언제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먹는 것을 절제한다면 괴로움이 적어지고 목숨을 보존하여 더디게 늙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왕한테 직접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켜주고 싶어서 왕의 조카인 수타사나 왕자를 불러서 이 개송을 외우게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개송을 외우고 왕이 양동이만큼의 음식을 먹다가 마지막 한 덩이가 남았을 때 그 개송을 외우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밥을 지을 때는 그 왕이 남긴 그 한 덩이 분량만큼의 음식을 빼서 밥을 지으라고 했대요. 실제로 부처님이 어쨌든 식단 조절을 시켜줬다. 그래서 실제로 다이어트에 성공을 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은 게 우리 부처님 가만히 뵈면은 몸매가 멋지세요. 맞아요. 약간 어깨가 좀 이렇게 나오시고, 그죠? 이게 삼각형 몸매를 갖고 계셨어요, 부처님이. 그래서 저 얘기가 되게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식단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식단이라 그러면 다이어트로 연결시킬 수 있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 지나친 쾌락을 쫓다 보니까 괴로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너무 과식하는 거는 쾌락을 쫓다가 모순적으로 괴로움을 얻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꼬살라 나라의 왕이 금생과 내생의 두 가지 이익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나를 연민하셔서 금생과 내생의 두 가지 이익을 안겨주셨구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금생의 이익은 당연히 자기가 지금 건강해진 거 그걸 얘기하고 내생의 이익, 그러니까 다음 생의 이익은 뭐냐면 지금 내가 현생에서 계율을 잘 지키다 보니까 네. 그 공덕이 내생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100kg까지 찐 것도 네네네. 돈은 버는데 네.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보상 심리가 그렇지, 난 뭐래도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걸로 돈을 쓰고 싶은 거예요. 야식을 해도. 그래서 진짜
배달 어플에서 엄청나게 많이 시켜 먹고 과식하고 폭식하다가 살이 쪘는데 네. 괴로워요. 그거를 봤을 때 부처님의 개송이 정말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거 하면 살이 쫙 빠집니다.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살이 그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런가? 안 그러던데. 정신적인 게 너무 커요. 저 진짜요, 여러분. 정신적인 게 크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럽니까? 근데 머리털도 빠지면 어떡해요? 그건 자기 스타일인 거니까. 어쨌든 저는 제 그래요?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다. 자, 근데 우리 유진버부님께서는 개울 속에서 다이어트와 관련된 팁을 발견하셨다고요? 아, 네. 제가 이제 네. 신문사에서 일할 때 들었던 이제 스님의 꿀팁이었는데요. 네. 부처님께서 이렇게 살면 건강해진다라는 말씀보다는 뭔가 계율 속에 조금 몇 가지 팁을 숨겨 놓으셨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가 스님들의 계율 중에 오후불식이라고 있어요. 오후불식. 네, 그래서 점심 이후에 오후에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 네. 이게 아까 재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헐적 단식과 굉장히 유사해요. 네. 그래서 오후불식을 실천하게 되면 18시간 간헐적 단식이 가능해서 이렇게 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되고 네. 두 번째로는 탁발이에요. 탁발. 네, 탁발은 약간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절의 위치와 마을을 이제 탁발을 나가는 마을의 위치가 그 당시에 한 2km에서 3km 정도의 위치에 지으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매일 탁발을 나가기 위해서 왕복 한 4km에서 5km 정도를 걷고 산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녀와서 네.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면서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한 이런 팁이 약간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안 먹고 말지. 근데 진짜 그러네요. 네. 와, 예전부터 그러네요. 지금 간헐적 단식, 그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걷는 운동까지 맞습니다. 예전부터 해왔던 식이네요. 부처님께서도 먹는 것을 절제하라고 말씀하셨죠. 다이어트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 역시 운동만으로 절대 살을 못 뺀다고 얘기합니다. 직접 말씀하셨죠. 운동만은 안 된다.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는 걸 조절해야 되는데요. 불교의 식사법이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만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떻게 덧붙여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불교의 식습관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OX로 얘기하면 저는 O라고 봐요. 무조건 O죠. 맞다. 예. 그런데 불교의 식습관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채식이잖아요. 채식. 그러면 채식은 항상 우리에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라고 얘기해보면 네.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의 채식 이러면 샐러드 아니 뭐 과일 막 퍽퍽한 그런 닭가슴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한국에서의 채식은 얼마나 맛있는데 김치찌개에 파전에 그런 거 쌈밥까지 쌈밥에 해서. 그 다 채식인데 막 밥 이렇게 해서 보리밥 해가지고 막 봄동 넣어가지고 간장에 부쳐가지고 참기름 두는 그것도 채식은 채식이잖아요. 나 진짜 꼬름 소리 났어. 진짜 너무 좋아하는 식단이라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채식을 한다고 할 때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불교식 다이어트는 채식이니까 채식을 하면 살이 빠질 거야라는 연쇄작용은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러면 왜 불교식 식습관이 도움이 되냐라고 네. 했을 때 아까 이제 민서보부랑 제가 얘기했었던 그 예시를 보면 결국에 많이 먹는 거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더라. 그렇죠. 그러니 과식과 폭식을 버리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된다. 이게 오히려 불교식 식습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재우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어느 정도는 맞다고 보고 네, 어느 맞다고 정도는 이제, 본다. 그런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가 예. 이제 식습관 자체는 이제 정말 다이어트식이 맞는데 네. 이게 식단에만 의지하면 절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주 처절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불교 동아리에서 이제 한 달 안에 5kg 못 빼면 이제 1080배를 하겠다고 그때 예전에 언급드렸었습니다.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1080배 했어요. 1080배를 했어. 못 빼서 했어요, 사실은. 예. 네. 그게 참 웃긴 게 안 빠지더라고요. 예. 1080배도 보니까 밥 한 공기 절식하면 300kcal인데 이게 죽어라 1시간 뛰면 한 400kcal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것처럼 이게 좀 애매합니다. 네, 느낌은. 애매하다. 네네. 다만 힘들어도 이제 운동을 하면서 빼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이유는 이제 좀 굶어서만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니까 저보다 의사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예. 아까 뭐 출렁 깼다면서요? 네, 그렇죠. 많이 했죠. 그래서 다만 이제 옛날에는 식습관으로만 해도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그냥 옛날 사람들은 엄청 걸었잖아요. 네. 엄청 걷고 엄청 많이 일하고 그랬으니까 네. 이게 자연적으로 채식을 하면은 살이 빠지는구나 이게 고정관념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습니까? 조선시대 밥 공기 해가지고 거봉밥이잖아요. 이만큼 먹으면 진짜 밥이
이만하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살이 안 찌셨잖아, 조상들은. 왜냐면 제호 말대로 엄청 거시고. 왜냐면 그 먼 거리를 그냥 진짜 오로지 그냥 뭐 말을 타고 다녔겠습니까? 일반 서민들이 다 걸어 다닌 거 아닙니까? 그만큼 또 열량을 소모를 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유진모 분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아까 얘기에 이어서 이 탁발이 불교식 식습관에 약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탁발을 하게 되면 탁발 받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먹어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되니까 제가 만약에 받은 게 닭가슴살만 7집을 갔는데 닭가슴살을 다 줬어요. 그럼 그것만 먹어야 되잖아요.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 것, 골고루 먹고 그거 남기지 않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약간 좋은 식습관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당근을 막 이만큼 줬어. 네, 그거 다 먹어야 돼요. 당근 마을이야. 그날은 그냥 오로지 조랑말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달마대사 달마도 보면은 네. 배가 엄청 나오셨잖아요. 네. 그 왜 그럴까 진짜 늘 보통 궁금한데. 달마대사보다는 포대화상이 보통 포대화상, 배가 나왔는데 그거는 그분 자체가 상징하는 게 네. 약간 부나 이제 유복함을 그래서. 상징하는 그리고 그분이 저기 한국 분이 아니라 중국분. 중국 분이시니까. 셰셰. 니치팔로마. 예, 좋습니다. 뭐 그런 거. 자, 민석 어머니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채식보다는 고기도 같이 먹어야지 다이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체지방만 엄청 줄이고 네. 근육량을 안 늘리면 그게 무슨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불교식 식습관에서 살짝 지범계 차에서 네. 육류를 섭취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지금 민석 어머니 말씀하시는 게 헬스 트레이너처럼 말씀하시는데. 상담 받는 줄 예, 알았어. 누가 봐도 저기 제일 말라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근육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찾을 수가 없네. 다 가려져 있죠 지금. 어디 가려져 있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후드티 입어가지고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네. 네. 조만간 집에 가서 제가 확인하러 갑니다. 와, 제가 방학 때 진짜 하루에 무산소를 2시간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어차피 다 내년에 입대할 건데 네. 건강해지겠지. 파이팅.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양을 어떻게 먹느냐,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가에서는 공양을 할 때 공양계를 염송을 합니다. 공양계 다들 알고 계시죠? 잘하실 것 같은데, 미소부부님. 네, 저요. 공양계. 네, 저는 어린이 법회 이제 간사 선생님 하고 있잖아요. 아이, 불러주세요. 아실 것 그래서 같은데. 제가 또 매주 일요일마다 네. 어린이 친구들과 이런 귀여운 갖고 요거를 오셨네. 가지고 이제 그럼 한 번만 불러주세요.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이 음식에 깃드는 애 두 손 모아 감사하고 상구보리야와 중생 명심 발언하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어요. 그, 음이. 리듬 지금 짠 것 같은데. 아니, 저게 맞나요? 지금? 유진부부도 아시잖아요. 저 음이 맞아요? 맞긴 한데 맞아요. 맞는데, 맞는데 좀 터질 뿐이에요. 그쵸. 근데 어린이들과 함께 하면 얼마나 발랄하고 유진법은요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유진부부님도 아시죠? 저 알긴 아는데요. 같이, 두 분이 한 번 같이 불러주세요. 좋겠다. 약간 제가 음치라서 불협화음 날까 봐. 아이, 두 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자,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제대로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의 공양계를 외우고 식사를 하면요.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조금은 달라질 것 같은데요. 평소에 혹시 식사하실 때도 공양계가 외우시는지 외우세요? 아니요. 아, 왜요? 귀찮아서요. 귀찮아서. 자, 이준범님은 외우세요? 저는 대불련 활동할 때는 꼭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대불련 중앙사무국에 있을 때는 항상 식사하러 가서 대불련 공양계를 했었고 네. 근데 이제 불교계를 벗어나게 되면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공양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잘 안 떠오르고 주변에서 약간 다들 그냥 막 먹는데 저 혼자 한숨 챌린지처럼 나무슨 이 음식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공로를 쭉 해서 먹는 것도 약간 조금 좀 부끄럽고 부담스럽지. 부담스럽고 그래서 못 하고 있어요. 난 이게 지금 속마음이라 생각해. 부끄럽고.
왜냐하면 너무 길기도 하다는 생각도 좀 다소 들었거든요. 뭔가 좀 간결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 좀 새로 만들면 안 될까요? 아는 작곡가 없나? 혹시? 자, 민서법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유진법이랑 비슷합니다. 저도 네. 불자들이랑 같이 있으면 공양계를 외우는 편인데 네. 그냥 학교에서 동기들이랑 학식 먹을 때 합장하고 계속 외우면 너 개신교야? 첫 번째로 날라고. 아니 나 불교인데 하면 불교도 식전기도 해? 맞아, 몰라. 네, 계속 이거를 제가 뭐 한 달 동안 몇 번을 말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네. 저도 계속 답변해주기 귀찮아서 보통 일반인들이랑 있을 때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사원법원님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찰이나에서 공양할 때가 아니면은 외우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웃 종교인 경우 식사 전에 그 성호를 긋거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공양계를 일상화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유진 법원님. 노력. 좀 짧게? 엉뚱한 말이지만 어. 대불련 영캠프에 오면 외워집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대불련 영캠프에서는 항상 영 부디스트 캠프에서는 이제 공양 전에 항상 공양계를 외우도록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3박 4일 동안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 최소한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까지는 외워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불자들이 특히 거기서는 이끌어주는 리더들이 있고 불자들이 있고 하니까 네. 불교를 처음 오는 법우들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약간 스며들게 되고 그리고 뭔가 좀 유난처럼 보이니까 공양계를 못 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조금 없애주면 공양계를 좀 쉽게 외우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사원법원님은요? 저는 방금 이제 유진법우가 얘기한 거랑 핀트는 좀 비슷한데 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자들이 공양계를 외우진 않는데 네. 공양계를 외우진 않는 이유가 그들이 공양계를 모른다든가 아니면 공양의 소중함을 모른다든가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웃 종교인이라고 지금 비유가 들어졌는데 그쵸. 이웃 종교인들은 식사 전에 성호를 긋거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우리가 맞은편에서 그걸 본 경험이 어땠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불자로서 그걸 봤을 때 순간적으로 밥 먹다가 이렇게 아차 싶거나 당황하거나 저 사람 천주교네? 라고 저 사람의 종교 정보를 알게 되거나 이러면서 대하기 어렵거나 부담스럽거나 부담감이 좀 느껴진다는 거죠. 그 경험을 한 불자들이라면 내가 공양계송을 외울 때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의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양계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 불자분들이 얼마나 그 보살님들 이 음식 한 톨 아끼시는지 그렇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공양계가 우리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보편화하자라는 거에는 네. 선뜻 나서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를 하는 아까 중간에 뭐 기도를 하면 되게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손을 잡는 걸 봤습니다. 맞아요. 뭐 원래 이제 손을 잡길래 이런 거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좀 죄송한데 오버가 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밖에 나와서까지 굳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해야 돼. 보통 우리 서양 그 영화 보면은 집에서 먹을 때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건 이해하겠는데 한국에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손 잡고 드시길래 요건 좀 오버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제 생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앞에서 다들 다이어트 경험이 있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기도 하지만 사실 그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많이들 다이어트 하시지 않습니까? 외모! 열심히 가꿔야 될까요? 제호법원님, 외모! 열심히 가꿔야 될까요, 제호법원님? 필요는 하다고 봐요. 필요는 근데, 하다. 필요는 하다고 봐요. 근데 뭐 제가 할 말은 없다고 봅니다. 예, 정답이네요. 정답이. 농담이고. 아니, 외모도 뭐 내가 만족하면 상관이 없는 건데 워낙 또 요새 사회에서 사람들이 외모 평가하고 그러니까 막 성형인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거는 그냥 내가 하기 나름이다. 내 마음속으로 내가 느끼기 마련이다. 그냥. 저는 뇌가 잘생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굴보다 뇌가 잘생긴 사람. 네. 오, 좋네요. 유진 법원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어느 정도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방을 생각을 해보면 내 방이 막 어지러져 있으면 내 마음도 편치 않잖아요. 네. 그냥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외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수단 혹은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뭔가 예쁘고 잘생긴 얼굴이 아니면 뭔가 좀 정돈되고 깔끔한 외모가 되면 스스로 조금 자신감이 생기고 어디 나가서
그런 날 있잖아요. 아, 나 오늘 좀 별론데, 아, 나 오늘 후드티 그냥 대충 입고 나왔는데, 이런 날 전애인 만나면 어떡하지? 맞아. 하는 그런 날 경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다 하잖아. 생각도 그런 하고. 것처럼 그러니까 내 외모가 어느 정도 깔끔하고 단정되어 있으면 지나가다 전애인을 만나도 아, 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걸 약간 보여주는 것들 있잖아요. 어. 그런 거에 좀 비유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좋아요. 사원부부님도 외모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고요. 네. 우리 사원부부님께서. 네, 한 말씀 여전히 해주시죠. 이제 어질러진 방 같은 외모를 갖고 있는 저로서는 갈 길이 멀지만 네. 저는 이제 뭐 지나치게 외모를 가꾸고 집착하는 건 잘못이지만 네. 적당한 선에서 외모를 가꾸는 거는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누구랑 만났어. 되게 중요한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 상대가 전혀 외모를 신경 쓰지 않고 옷도 대충 입고 뭐 추리닝 걸치고 슬리퍼 직직 끌고 나왔는데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뭐 어디 뭐 묻어 있는 상태로 나왔으면 이 사람은 불성실하구나를 떠나서 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거 또 아니에요. 나를 좀 무시하나? 뭐 나를 이런 생각도 무시하나? 있어요. 나를 그냥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나? 라고 생각한다는 맞아, 거죠. 맞아. 그래서 우리 부처님 얘기를 보면 네. 부처님을 만나뵐 때 신도들이 가난하건 부자건 상관없이 네. 항상 몸을 깨끗이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되게 자주 나와요. 네. 근데 그거를 봤을 때 부처님께 자기가 다가갈 때 명품을 치장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나의 몸을 깨끗이 함으로써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뜻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민서 법부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두 법우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뭐 외모를 당연히 열심히 가꿀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단정하게 가꾸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또 우리 옷 입을 때 기본 원칙 TPO라고 있잖아요.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예의를 지키기 위해 옷도 상황에 맞춰서 입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외모도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네. 외모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는 항상 TPO를 생각을 해서 꾸며야 된다. 편의점 가는데 풀 메이크업 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그 집이 용인인데 강남 나올 때 옷차림이랑 용인 있을 때 옷차림이랑 머리 스타일이랑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건 저만의 그 제가 정해놓은 그 법칙이거든요. 집 앞에 갈 때는 수염을 안 메고 나가요. 아무리 왜냐면 집 앞에는 제가 봤을 때 뭐 일적으로 엮인 사람도 없고 그냥 편안한 이웃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세팅 딱 하고 주민들을 만났는데 오 이러는 거야. 나 연예인인데 오 이러는 거에서 왜 놀라세요 했더니 어우 야 다른 모습이래 나한테. 아니 나 평상시 이러고 다녀야 했더니 에이 장난치지 말라고 네가 무슨 에이 잠시 많이 상해가지고 외모를 좀 가꾸긴 해야겠구나. 왜냐면 이게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안 가꾸면은 우리 아이들도 혹시 나 덕분에 나 때문에 혹시 그 욕먹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냥 찔리래요. 많이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꿨는데 이쁘나요? 네. 정말 이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의 상수 제자들도 외모가 수려했다고 하는데요. 분명 외모를 보고 따르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쵸, 민서 법부님? 네, 맞습니다. 실제로 부처님 곁에서 시봉을 제일 오래 든 우리 네. 담은 제일 안한존자가 진짜 뛰어난 꽃미남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파됐던 건 부처님 옆에서 가장 오랫동안 시봉했던 우리 꽃미남인 안한존자가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잘생겼냐면 네. 그 탁발을 하러 가면 이제 여성들이 안한존자의 외모에 너무 미혹되기가 일쑤니까 네. 부처님이 얼굴을 가리라고 하셨대요. 네. 그리고 우리 보면 이렇게 어깨 한쪽을 드러내는데 네. 그것도 하지 말라. 그것도 하지 어깨를 말라고. 다 가리라고 얼마나 잘생겼으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능엄경에서는 이제 안한존자의 출중한 외모 때문에 어떤 한 여성의 가족이 실제로 요술을 부려서 안한존자와 강제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 마등가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잘생겼다고 하는. 안한존자. 참. 여러분 지금 안한존자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잘생겼다 얼굴 가리니까. 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그쪽은 웃을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하세요. 역사적 사실을 봐도 그렇고요. 여러 실험의 결과를 봐도 그렇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더 쉽게 호감을 사고 더 쉽게 도움을 받곤 하는데요. 외모의 성공,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원법부님? 너무 많죠. 저도 이건 맞다고 생각해요. 네, 네. 살면서 사실 되게 자잘하게 많이 느꼈을 거예요. 나한테는 이렇게 줬는데
쟤한텐 저렇게 좋네 막 식당에서 그걸 되게 많이 느꼈을 건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잘생기고 예쁘고 몸이 좋은 사람들은 그 자체로 인기를 끌기 때문에 돈과 명예를 쉽게 얻고 네. 특히나 요즘처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나 매체가 발달한 상황에서는 네. 그냥 얼굴 사진 찍어서 올려도 돈이 되는 그런 맞아요. 사회가 됐다. 예.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외모와 성공은 관계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평민들을 위한 영역으로서의 관계를 보면 네. 저는 외모랑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게 인상이라고 생각해요. 인상, 이 맞습니다. 인상이라는 거는 운동을 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네.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그 사람이 삶을 반영해서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좋은 인상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누군가를 보고 아주 순식간에 1차적인 판단을 내릴 때 사실 저는 인상을 보거든요. 그 인상이 선하고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인상이면 그거 자체로 아무 말도 안 해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는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상 좋은 사람 중에 사기꾼이 많아요. 저는 확실합니다. 지금 인상 좋다고 너무 부담지 마세요. 그 외모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네. 문세윤 씨 아시죠? 네. 문세윤 씨랑 저랑 식당을 갔는데 제가 밥을 시켰어요, 공깃밥을. 근데 식당 아줌마 세윤이 앞에다 밥을 이렇게 놓더라고요. 했더니 상당히 본인이 너무나 기분 나쁘게 이거 왜 나한테 주는 거야, 형? 그래서 아니 그렇게 보셨나 보지 했더니 결국 먼저서 이 밥 지가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왜 화를 내는 거야? 네, 뭐 그런 경우가 있었다. 네. 자, 재호 법원님 한 말씀 해주세요. 이게 실제로 구계대학교에서 네. 이제 그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범죄자들 사이에서 피부색, 인종, 뭐 외모 등등등 요소를 고려해 봤는데 네. 정확한 그 결과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결과? 차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죠. 예, 근데 오늘 그게 있을 이제 겁니다.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인지 그게 과연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어마어마한 그 디테일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네. 분포도만 딱 봤을 때 어. 차이는 있었다라 하더라고요. 아, 분포도. 네. 네. 아유, 조사를 아주 그냥 철저하게 해오셨네요. 자, 민서 법원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또 네. 우리 아까 사원법원님께서 어쨌든 잘생기고 예쁘고 몸이 좋은 사람들은 그 자체로 인기를 끌기 때문에 네. 돈과 명예를 쉽게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실제로 성생물학에 따르면 네. 얼굴 자체가 성적 신호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잘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명예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뭐 사회학하고 심리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외모가 개인의 소득, 취업기회, 성공적 커리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매력적으로 생긴 사람일수록 직장 및 기타 사회 환경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 네, 실제로 제가 저를 도선사에 소개시켜준 불교용품점에서 일하는 엄청 키 크고 잘생긴 선배가 있거든요. 불교용품점에서 일하세요, 그분이? 네, 일하시는데 아유 맨날 애기들이 불교용품점 갔다 와가지고 그 민서 선생님 못생겼다고 저 불교용품점 저 오빠랑 바꿔달라고 맨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네, 지금 그 선배가 그만둬서 망정이지. 네, 참 슬픕니다. 아니에요. 우리 저 민서 법원이 잘생겼어요, 얼굴. 여기 다 진짜 다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난 특히 우리 유진 법원님의 인상이 진짜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인상 볼 때마다 내 여동생 쌓고 싶다 정도로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근데 갑자기 재호 법원이 왜 웃으세요, 이렇게? 저 안 웃었어요. 아유, 인상 좋아요, 재호 법원님도. 좋습니다. 유진 법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인상 좋으시니까. 아, 네. 네. 저는 이제 자바 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없는 한 네. 겉모습만 보고 아라한인지 아닌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참다운 수행자인가 알고 싶다면 그들의 계행을 지켜본 다음 판단할 일이지 외양만 보고 성급하게 흠모해서는 안 된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저 역시도 주변에 첫인상이 되게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성실하고 건실한 그런 청년처럼 보였는데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뭐 연하거나 여자거나 이러면 엄청 무시하고 자기 일을 남한테 막 떠넘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처럼 정말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에서는 그 사람 첫인상만 보고 그 사람 일 되게 잘하지 않아? 이래서 저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냐 그런 거 아니다. 첫인상은 그랬겠지만 그 사람의 실제 습관이나 행동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제가 조금 알려주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인품이라면 외모가 뛰어나더라도 조금 성공과는 거리가 멀 것이라고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네. 결국에는 그 사람의
계행을 보고 판단할 줄 아는 그런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죠? 얼굴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품을 봐야 된다. 마음씨를 봐야 된다. 근데 사람이 그 마음씨를 보기에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딱 보고 그 마음씨를 알아요? 참, 이게 참, 인생 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 미모는 가죽 한꺼풀일 뿐이고, 온 가운데 세계 일부일 뿐이다. 자, 외모가 진정한 나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형공화국이 된 지 오래되고요. 여기는 성형공화국에 들어온 사람은 없으시네요. 네. 네. 한 명 있는데. 안 왔군요. 네. 네, 규리 씨.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예쁨은 고시 삼가랑 하는 것과 같다. 뭐, 잘생기면 다 오빠다. 예쁘고 잘생기면 다 용서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예쁘면 다 용서된다.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쁘면 다 용서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정상이 참작되죠. 혹시 이런 비슷한 말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외모 가지고 하는 말. 제 주변에 그렇게 정상 참작될 만한 잘생긴 사람이 잘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못 겪어봤어요. 제후보부님은 제 주변은 무조건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실적으로, 예, 그렇겠죠. 실적으로. 좋습니다. 실적이. 그렇군요. 자, 밀저버님. 혹시 외모로 뭐 이렇게 말하는 말들 뭐 우스갯소리로 아니 뭐 많은 얘기 있어요? 그런 건 아닌데요. 실제로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성생물학 정도 보면 얼굴이 진짜 성적 신호기관이라고 합니다. 네. 당연히 용서가 되겠죠. 모든 게 용서가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이 다 맞네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는 좀 다 통감을 한다, 맞는다, 뭐 이런 말씀 나누셨는데요. 자, 경전에도 외모의 추함이나 아름다움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제후보부님.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그 불교 경전 중 말라카 왕비에 대한 이제 구절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부처님께서는 용모가 나쁨을 성내는 마음과 그리고 이러한 내용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다고 나왔는데 네.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좀 보여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이게 잠잘 때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잠자는 형태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낙하형으로 엎드려서 잠을 자는 편이에요. 나는 엎드려서 잠을 못 자겠던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게 평소에 좀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게 외모에 영향을 좀 미쳤다는 이유가 그럼 물려서? 물려가지고 이게 주름이 20년을 그렇게 자니까 그러면 주름이죠. 자, 그러면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엎드려서 말고 다른 방식 설명 좀 해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몰라요? 네, 필요한 정도까지만 조사했습니다. 저는 옆으로 좀 자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자로도 자긴 하는데 보통 왜냐면 그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옆으로 이렇게 잠을 잤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자는 게 좀 편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장기 기준을 봤을 때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자면 이 건강에 더 좋다는 말도 있어요. 맞아요. 예, 피가 이쪽으로 뭐 잘 순환이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거는 네, 여러분이 따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누워서 자면 얼굴과 관련이 있다. 주름이 좀. 네. 이제라도 좀 대자로 하늘 보고 좀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진 법부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제호부랑 사실 같은 구절을 찾았더라고요. 네. 이게 안국따라 니까야에서 나온 이제 부처님께서 말리카 왕비에게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신 구절인데 네. 이제 부처님께서는 분노와 성냄을 드러내면 용모가 나빠진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삼독심이 없고 네. 분별 없는 마음이면 외모에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리카 왕비가 저는 왜 이렇게 외모가 점점 추해지고 늙어질까요? 이렇게 부처님께 상담을 했던 거였는데 부처님께서 전생에 너가 성을 냈거나 그렇게 분노를 드러냈고 이랬으면 그것이 다 나타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건데 저는 확실히 화를 내는 사람이면 여기 막 주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얼굴에 여기 미간에도 주름이 미간에 있고. 주름 많이 지죠. 약간 그런 것을 좀 드러낸 게 아닌가. 어쨌든 분노가 많고 화가 많고 그런 거를 드러내는 사람이면 조금 외모에 드러난다는 거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짜증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은 미간 사이에 주름이 파여 있어요. 아주 깊게. 근데 공부해서 고뇌를 가진 이 주름과 화를 내서 주름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거 좀 유의했으면 좋겠고요. 민서법원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까 그 안한존자의 외적인 모습에 네. 반한
그 어떤 집안이 요술을 부려서 아난존자랑 결혼을 하려고 시도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아난존자를 구해줬어요. 그 요술에서 구해주시면서 이제 그 아난존자랑 결혼하려고 한 그 마등가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네. 눈에는 눈물이 있고 코에는 콧물이 있고 입에는 침이 있고 귀에는 귀지가 있고 몸에는 똥, 오줌, 고름 따위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며 만에 하나 아난과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게 다 죽어서 없어질 건데 이러한 육신에 과연 사랑할 게 뭐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마등가녀가 그토록 사랑하던 외모, 육신이야말로 결국 어쨌든 깨끗하지 못한 것이며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허망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부처님 말씀 언제 들어도 진짜 정말 놀랍습니다. 자, 상원법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다들 약간 비슷한 구절을 찾아올 것 같아서 네. 좀 다르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읽을 수 있는 법륜 스님의 설법 한 구절을 좀 가져와 봤어요. 법륜 스님. 네. 하루는 한 불자가 자기가 평소에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인데 어느 날 하루 이게 외모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별론 것 같아 하면서 점점 우울해졌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법륜 스님께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법륜 스님의 말씀의 요지는 너가 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코를 고치면 만족한 삶을 살 것 같으냐. 그 다음에는 귀를 고치고 싶고 눈을 고치고 싶고 턱을 깎고 싶고 인간이라는 거는 어느 하나만 달성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이 달성된다고 해서 절대 만족할 수 없다. 그런 마음가짐을. 여기서 돈 1,000만 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돈 1,000만 원 더 벌어도 똑같이 근데 한 1,500만 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것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의 자세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 나는 좋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나서 저도 어느 정도는 나도 이거 좀 이렇게 됐으면 좋은데 나 이거가 좀 커졌으면 좋겠는데 뭐 이게 좀 더 키가 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컸다고 내가 만족할 것 같았는가를 보면 또 어딘가 불만이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지금 나는 이대로 좋아라는 마음가짐이 제일 불교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륜 스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거울을 볼 때 나의 안 예쁜 부분을 보지 말고 예쁜 부분을 더 자세히 보고요. 얼굴만 보지 말고 생각과 마음가짐까지 같이 보려고 노력한다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청년 불자들의 생각을 담은 블랙박스, 오늘의 주제는 외모와 다이어트였습니다. 자, 함께 나눈 이야기 한 줄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외모란 한 줄로 정리한다면요. 먼저 이진법원님. 외모란 가장 처음 보지만 가장 나중에 판단할 것. 잘했다. 좋다. 자, 민서법원님요. 네. 외모도 TPO의 대상이다. TPO의 대상이다. 맞습니다. 슬프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네, 좋습니다. 자, 재호법원님은요. 외모는 정량적 평가 지표가 될 수 없다. 끝까지 어울린다. 어울리시는 한 말씀.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원법원님. 전 두 문장인데요. 네. 외모가 다는 아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 책 써야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에서 만나는 이 시대 청년 불자들의 목소리 불법 유턴, 여러분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